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했던 카터 때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최근인 바이든 때까지 8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 아들 부시 때만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거의 한 18%까지 연평균 성장, 이 주가 성장을 해왔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아들 부시 때만 저렇게 빠졌냐? 두 번의 대폭락, 시장이 50%씩 빠지는 대폭락이 다 아들 부시 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 당시의 경기 사이클, 그 당시에 또 기업의 이 흐름 이런 것으로 장기적인 주가 성과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당 정책의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본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일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선 레이스 중에서 트럼프와 원래 바이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중간에 해리스도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굴곡이 있으면서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려서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배팅을 하지는 않고 있다. 막판에 우리가 지금 원래 최신 것만 기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트럼프한테 모든 게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아주 막판, 정말 그야말로 막판에는 해리스가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젯밤엔 또 다시 마지막엔 또 다시 트럼프 올라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없는데 조금 돌이켜 보시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각 양당의 후보가 제시한 정책 들을 기반해서 소위 수혜되는 그 바스켓 그러니까 투자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수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검정색 선이 해리스 수혜군, 그 다음에 붉은색 선이 공화당 수혜군인데 보시면 가장 처음에는 초기에는 트럼프 등장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 나갔었고 거기에 그 암살 시도까지 있으면서 이건 무조건 트럼프 된다 그랬다가 이게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되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한번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해리스가 되는 줄 알았더니 말씀 주신 대로 한 달 사이 또 트럼프가 올라왔고 지난 밤과 요 한 며칠 사이에는 둘 다 또다시 엎치락뒤치락 만만치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짧게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시장이었고 거꾸로 조금 한번 사갖고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마음고생 시키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민주당 수혜주라는 건 다 잘 아시지만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뭔가 R&D 관련된 헬스케어 R&D 관련된 회사들이랄지,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재생에너지 앞에 말씀드렸고.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반대편 쪽에 공화당 쪽은 기존의 전통 에너지 쪽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그러니까 소위 탈규제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낫다 이런 일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직후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선거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로는 말씀 주신 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연말 산타 랠리까지 포함해서 연말 랠리를 펼치는 이 모습이 아주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10월 지나서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우상향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근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늘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가장 가까웠던 게 2020년. 그때도 보시면은 11월 3일 날 당일 그 대선 발표가 있었고 4일 후 정도에 그때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확정 서로 승복하고 이런 게 이제 4일 후였는데 사실은 승복도 아니었죠. 그러고 엄청나게 1월 6일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11월 그 4일날 끝난 다음에 이후로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끝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형인데 과거의 사례인데 이제 다 안타깝게 왼쪽에 사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왼쪽의 사례는 2000년도 상당히 좀 멀죠. 이게 2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2000년도 때 누가 붙었었냐면 엘고 그전 이제 빌 클린턴의 부통령이었던 엘고 부통령과 그다음에 아들 부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죠. 두 분이 경합을 벌였을 때
그 소위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까지 가면서 초박빙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뚜껑을 못 열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 3일 날 검표가 끝났는데 네. 그날 밤에 사실은 발표가 됐었어요. 하루 정도 지나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플로리다에 이게 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갖고 플로리다 그 지방 대법원에서 다시 까서 수작법해라. 그랬더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덮어 이렇게 하면서 최종 끝나는 게 12월 12일인가 뭐 이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래 걸려서 이때가 36일인가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소위 보통 끝나면 우상향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네. 끝나고 바닥까지 연말까지 한 시장만 12%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런 초박빙일 때 특정 어디든 승복하기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군다나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내가 승리하는 게 맞는데 만에 하나 내가 진다? 이건 무조건 이건 선거 부정이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좀 공공연하게 이미 선거 운동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2020년의 저 우측 그래프의 우상향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지금 혹여라도 이것이 붙어 있고 트럼프 쪽에서 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왼쪽 차트 2020년의 그림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 투자자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또한 좀 길게 보자면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먼 시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상향했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이번에도 그 선거를 맞춰서 이렇게 유명해졌던 분이 그 소위 통계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 성함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책 이름이 신호와 소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이게 소음인지 신호인지 잘 구분해서 대부분이 소음이니까 그건 걸러내야 된다. 그거를 투자 의견의 판단에서는 투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만약에 만에 하나 2000년도의 그런 상황 시장이 한 10% 이상 빠지는 상황이면 오히려 이거는 소음에 가까우니 이거를 오히려 신호로 역발상으로 신호로 활용을 해서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가 막 지금 뭐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고 민주당 정책은 어떻고 공화당 정책은 어떻고 하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누가 되고 상관없이 미국 시장은 결국은 경기와 기업의 이익으로 우상향하더라.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래됩니다. 1970년대 대통령 민주당이었던 카터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했던 카터 때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최근인 바이든 때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 아들 부시 때만 빼고 나면 그렇게 2000년도에 고생해서 대통령이 됐던 아들 부시 때만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거의 한 18%까지 연평균 성장, 이 주가 성장을 해왔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아들 부시 때만 저렇게 빠졌냐?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2000년도 닷컴버블 터지고 2001년도 1월부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말에 끝났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의 대폭락, 시장이 50%씩 빠지는 대폭락이 다 아들 부시 때 있습니다. 이게 아들 부시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표치면 재수없게 그때 대통령이 된 거죠.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대체적으로는 임기가 4년짜리였던 8년짜리였던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오바마 트럼프 정반대인데 희한하게 연평균 수익률은 똑같아요. 16.3. 소수점까지 똑같이 주가 상승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 당시의 경기 사이클, 그 당시에 또 기업의 이익 흐름 이런 것으로 장기적인 주가 성과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그러한 소음이 나타나고 큰 변동성이 있으면 이걸 역으로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따져봐야 될 게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누가 당선이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자산군이 있다, 뭐 유리한 종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몇 달간 길게 보면 뭐 1년 동안 이렇게 베팅이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또 데이터적으로 따져볼 게 있다면 네.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그 소위 힘을 발휘하지만 네. 길게 보면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더라. 그게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입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진한 상관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색깔이 흐릿하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그 작동하고 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기업이나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한 거하고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의 수준에서 아무도 거기 대응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다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예상과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진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그 정책적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 게 오바마와 트럼프일 겁니다. 정반대잖아요, 사실은. 네. 바이든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오바마, 트럼프. 오바마는 세계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미국, 자유무역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는 미국 국내 소형주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전 세계와 세계 무역 뭐 이런 게 외쳤는데 국내 소비에 집중돼 있는 스몰캡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게 좀 정반대. 사실 정책과 내비쳤던 정책과 8년간 했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측에 트럼프는 반대죠. 나는 관세 부과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 뭐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S&P 500 미국 대형주들이 상강했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신흥국 주식. EM. 예. 네. 결국은 그게 두 번째로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바마 때는 신흥국 주식은 저 아래 중간쯤 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표방하고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또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성과 자체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 투자자분들도 현재 그 주식 시장에서 그 기업들의 주가의 수준들이 어디쯤에 와 있느냐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정책만 쫓아가다가 이런 정반대로 소위 뒤통수 맞는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은 가상자산군도 하나 추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여기까지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자산 수익률은 관련성이 좀 긴 시계열로 본다면 색깔이 좀 흐릿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정책과 좀 무관하거나 정반대로 간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네. 좁혀보면 주식 내에서 대부분 이제 주식만 투자하시니까 업종으로 놓고 보면 더 심하다. 심지어 아까 이제 앞에서 보면 약간 무관해 보였는데 오히려 업적으로 보면 정반대로 가기도 하더라.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때 트럼프는 전통에너지 얘기했는데 전통에너지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꼴찌였고요. 바이든 때는 재생에너지 열심히 얘기하고 전통에너지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전통에너지가 바이든 기간 동안 1등이었습니다. 정반대로 갔었고요. 또 오바마하고 트럼프 때도 보면은 1등이 사실은 둘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막 금융 얘기가 뭐 했지만 둘 다 1등은 똑같습니다. 빅테크입니다. 보시면 소위 재량 소비랑 IT 똑같습니다. 기술주. 트럼프 때는 1, 2등 순위만 바뀌지만 똑같다. 결론적으로는 오바마, 트럼프 때 모두 최상위권의 업종은 이름이 똑같다는 거는 결국은 둘의 정책이 가장 대별되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업종 수익률은 그와 상관없이 1, 2등이 똑같더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다. 결론적으로는 투자하실 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업종이든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 이익을 벌 거고 그것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너무 정책만 보고 겁먹거나 또 너무 환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되네요. 그게 아까 첫 번째 첫 보였던 번째. 차트 봤지만 이미 이 짧은 한 4개월 동안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길게 들고 가는 플레이에서는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지금은 개별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참고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투자의 현인으로 네, 불리는 분이나 해서 지금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으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동안 가장 흥미롭게 봤던 기사 두 가지가 네. CNBC하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게 가장 우리가 오마하의 네. 현인이라고 네. 부르는 워렌 버핏, 네. 예, 벅셔 해서웨이, 이게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대체 뭐 들고 있는지, 뭐 샀는지, 뭐 파는지 늘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이제 버핏이 그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하는데 가장 역대급으로 지금 현금 더비를 잔뜩 쌓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애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을 때보다 지금 거의 반 이하로 좀 내려왔을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사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현금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오바마의 현인은 지금 어찌 보면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기회를 사실은 모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집중했는데 정반대로 또 우측에 보시면 그러고 하루 이틀 후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대형 큰 손들이죠. 이분들은 자신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이 제일 낮다 역대급으로. 그리고 대부분 그 돈이 다 주식에 올인돼 있다. 또 정반대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이제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을까? 이분들은 지금 엄청 좀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당장 우리가 봤지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상향 할 건데 그럼 당연히 그거 먹어야지.라고 지금 이제 올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버핏은 성과가 안 좋아도 안 잘립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현실적인 예, 이야기네요. 우측에 정말로 우측에 뮤추얼펀드 매니저들은 못 쫓아가면은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투자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규모나 기간이 다르다. 오마이 현이는 한번 이게 항공모함처럼 한번 바꾸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겁고. 예, 그래서 네. 거의 지금 1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고 반면에 저 우측의 뮤추얼펀드 매니저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한 분기 정도의 그런 인베스트 호라이즌을 보고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둘 중에 누가 맞냐라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금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 같이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분들은 버핏을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뭐 이번 한 달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뮤추얼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의견이 좀 더 내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배팅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어떤 힌트나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초에 글로벌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급락을 했었을 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주의 불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가 버핏이 현금을 쌓고 있다. 빅테크를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때도 감지가 됐었지만 어쨌든 버핏은 현금을 역대로 지금 쌓고 있고 반대로 주식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는 쪽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위험자산군의 밸류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으로는 어떤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버핏이 그러면 저렇게 현금 더미를 싸고 네. 있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 주식이 2000년보다는 싸지만 2007년도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이게 딱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 지금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첫 그러니까 번째 버블 때보다는 좀 싸고, 싸지만 위기 예, 이 글로벌 네, 금융위기 네. 때보다는 좀 많이 비싸고 그런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나 이런 미국의 또 IT 빅테크 쪽은 상당히 그 상대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 밸류에이션은 진짜 2000년도 닷컴 버블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네. 비싸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또 그런 위험자산군 중에 가장 채권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게 하이힐드입니다.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역대로 낮아요. 거꾸로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언제 정도 수준이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직전에 가장 낮았던 수준.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제일 비쌌던 수준하고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버핏 상황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향후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왜냐하면 저 정도 사이즈 되면 정말로 급락돼야 크게 한번 사서 먹어야만 평균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 네.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지금 투자자들의 좀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런 그 의견들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 시장에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같이 살펴봤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본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